이제 두 개 남았어요. 보이스 컷 노멀 폼 그리고 펄스 노멀 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컷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테드 컷이라고 하는 그 릴레이셔널 마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랑 보이스는 레이먼드 보이스라고 해서 둘 다 IBM 직원이었고요. 두 사람 중에서 레이먼드 보이스라는 분은 SQL을 만든 사람이에요. 둘 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물론 SQL을 혼자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한 팀이 있었고 그 팀의 일원이었는데, 그래서 SQL 만들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나오고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요걸 이렇게 IBM에서 계속 형식화하고 일종의 절차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BCNF라는 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CNF는 3.5라고 해놓은 게 3NF가 적용이 된 상태여야지 그 다음에 3.5NF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일종의 BCNF를 떨드 노멀 폼의 서브셋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런 표현도 해요.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거는, 만약에 이런 디펜던시가 내 데이터베이스 애트리뷰트 안에 있다 라고 하면은 A는 무조건 슈퍼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여서 이 예로 더 설명을 하면은, take 2가 student ID, subject, instructor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때, 스튜던트별로 다른 과목들을 서로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스튜던트랑 서브젝트 가지고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과목에서 내용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거 누가 가르쳤냐 하는 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그냥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인스트럭터랑 서브젝트만 놓고 보면은 지금 요 환경에서는 우리 학교만 해도 제가 여러 과목 가르치고 이 사람이 또 여러 과목 가르치고 이런 식이니까 성립이 되지 않는데,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터를 봐야지 노멀라이즈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된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인스트럭터랑 서브젝트만 놓고 보면은, 인스트럭터를 알면 서브젝트를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얘네 둘이 1대1로 매칭되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관계가 데이터 안에 있는 거를 허용 안 하는 게 BCNF예요. 그래서 인스트럭터를 알면 서브젝트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 없애야 된다 하는 게 BCNF고, 그걸 쪼개는 방법은 이제 섹션 아이디라는 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서로 섹션 아이디에 의해서 결정되게끔 섹션 정보를 따로 가지고 있자 하는 거고요. 그 섹션 아이디가 이제 두 번째 테이블에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로 쓰인다고 할 때, 섹션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해서 여기서는 포린 키로 이용을 하는 거죠. 스튜던 아이디가 섹션 아이디를 갖고 있는 테이블 하나 만들고, 섹션 아이디에 대해서 각각의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테이블 하나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경우에 지금 얘는 요거 단독으로 PK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중복되는 애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동시에 프라이머리 키로 해주면은 이제 첫 번째는 해결이 되고 두 번째는 섹션 아이디가 PK이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고요. 펄스 노멀 폼은 이제 BCNF 상태가 만족되어 있는 게 이제 가정이고요. 요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멀티밸류 디펜던시를 찾아서 멀티밸류 디펜던시를 없애는 게 목표예요. 멀티밸류 디펜던시가 뭐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일단 멀티밸류 디펜던시가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앞에 단계에서 DB 설계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었으면은 이제 멀티밸류 디펜던시가 발생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발생을 했으면은 이제 찾아서 없애면 되죠. 근데
그 멀티밸류 디펜던시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고 내 테이블에 컬럼이 3개 이상 있을 때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더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A, B, C 3개의 컬럼이 있다라고 할 때 A가 PK예요. 그러면은 A에서 B로 그리고 A에서 C로 디펜던시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근데 B랑 C를 봤더니 얘네 둘이 너무 인디펜던트예요. 전혀 상관없는 애들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 하는 게 폴스 노멀 폼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요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이 좋아하는 코र्스들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액티비티를 데이터베이스에 또 집어넣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얘가 이 예제가 했던 작업은 뭐냐면은 이 학생이 스태티스틱스랑 리니어 알지브라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사커랑 바스켓볼을 좋아한대요. 근데 얘네들을 어떤 조합으로 넣어야지 될지를 지금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능한 조합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영리하지 않은 방법이 되겠죠. 일종의 네, 뭘 찾을지 모르니까 다 넣어놓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리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하게 쪼개는 거예요. 퍼스널 폼이 얘기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설계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데이터 중복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그걸 스튜던 아이디랑 콜스를 담고 있는 테이블 하나.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씩만 딱 넣으면 되죠. 그리고 스튜던 아이디랑 액티비티를 담고 있는 테이블 하나. 한 번씩만 담으면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해주고 싶으면은 이제 양쪽에 다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BCNF랑 펄스 노멀 폼은 이렇게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태까지 노멀 폼에 대해서 쭉 보고요. 동시에 또 그 뒤에 있는 띠오리들을 봤고요. 그걸 간단히 좀 적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제가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정리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내용 전체 파악하는데 쇼컷으로만 사용을 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이거 봐라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펑셔널 디펜던시는 프라이머리 키에서 non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디펜던시 관계가 성립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게 이제 정의라는 거고 우리 테이블 안에 펑셔널 디펜던시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근데 파셜 디펜던시라고 하는 거는 프라이머리 키가 이제 컴파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컴파운드를 알면은 나머지 애들로 갈 수 있게끔 디펜던시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컴파운드 안에서 한 친구만 알아도 어떤 애트리뷰트로 가는 그런 상태가 있으면은 그런 디펜던시가 있으면 파셜 디펜던시고 그거를 찾아서 없애주는 게 세컨 노멀프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트랜지티브 디펜던시는 프라이머리 키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어떤 논 프라이머리 키로 가는 거는 오케이예요. 근데 프라이머리 키랑 non 프라이머리 키를 알고 나니까 또 다른 애를 유추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럼 이거는 잘못됐다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third normal form. 요거를 찾아서 없애주는 게 third normal form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세 번째 있는 거는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같이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어떤 디펜던시가 있을 때 그 디펜던시가 뭐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애에서부터 오는 애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잘못됐다 그거 없애줘야 된다 하는 게 BCNF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요. 요거 잘 보면은 네 이렇게 잠깐 지우고요. 지금 요 구조가 여기 잘 보면은 있죠. 그래서 BCNF가 third NF의 subset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밸류 디펜던시는 가장 마지막에 본 서로 다른 조합들이 되게 어서거나라는데 걔네들 다 같은 테이블에 넣어놓고 가능한 조합들을 막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관계, 그런 테이블이라면은 그거 찢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게 성립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게 성립이 됐었는데 그 두 개가 같은 테이블에 있으면 그거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개가 인디펜던트 할 때.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디펜던시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싶은 거죠. 테이블에 이게 있으면은 지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우려고 하는 방법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다. 테이블을 찢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디펜던시를 없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더 있어요. 뭐, 5NF, 뭐 6NF 막 있는데, 네, 우리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네, 저 뒤에 것들은 말은 다 되는 이야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고, 테이블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인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이론적이어서 다소 실용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우리가 ER 모델들을 봤어요. 처음에 한 2주 전에 봤죠. 그래서 ER 모델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테이블을 이제 하나씩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그냥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면은 막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엔티티라는 걸 잡고 그 엔티티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도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엔티티 셋, 릴레이션십 셋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테이블로 변환시켜 가야, 그래서 ER 모델을 만들면 그 끝에는 테이블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테이블을 써먹써먹 만들어가는 과정이 ER 모델을 써서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런 거예요. 완전히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은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테이블 하나만 딱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애트리뷰트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 되든 안 되든 다 애트리뷰트 다 집어넣고 나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쪼개가는지,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 퍼스트 NF 만족시키려면 이렇게 쪼개야 되고, 또 이렇게 컬럼들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 세컨드 노멀 만족하려면은 또 이렇게 쪼개야 되고, 쪼개진 거 다시 보면은 또 이거 만족하려면은 더 찢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테이블이 한 덩어리만 있는데 걔를 점점 쪼개고 하는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하는 그 절차에 필요한 그 스텝들을 이제 좀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극단에서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얘네들이 어떻게 많이 쓰이냐 하는 관점은, 보통은 이제 ER 모델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ER 모델을 또 엔티티 셋 그리고 릴레이션십 셋 그리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거의 그냥 테이블을 그려요. 바로바로 테이블 보드에다가 막 바로바로 그리고, 릴레이션십은 거의 표현 안 하고요. 그러다가도 이제 그 ER 모델에서 우리가 공부한 개념들을 투영시켜 가지고 이제 이거는 중간에 요 연결하려면은 매핑 테이블이 필요한데, 매핑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매니 투 매니 릴레이션십이거든요. 뭐 매핑 테이블을 그렇게 띄워놓고 또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더니 노멀라이제이션이 잘 안 됐는데 이거 쪼개는 게 더 효율적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테이블 쪼개고, 이런 식으로 이제 ER 모델이랑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절하게 써가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합니다. 네. 노멀라이제이션 처음에 얘기하면서 약간 언급은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좀 어려워하는 주제예요. 그 어려워하는 주제인 이유가, 노멀라이제이션 얘기를 하고 나면은 가장 끝에는 디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노멀라이제이션 테이블 쪼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이유는 되게 명백해요. 테이블들을 이렇게 뭐 이론에 비춰서 딱딱딱 잘랐어요. 자르고 났더니 정보들이 다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다 맞죠. 우리가 원하던 거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쿼리를 날렸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은 이 학생이 뭐 몇 번째 학기에 무슨 과목을 들었다, 이걸 찾으려면은 테이블을 다시 다 합쳐야 되는 거예요. 테이블을 그렇게 합치는 과정이 그렇게 비용이 싸다라고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떤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항상 계산을 그만큼 하고 이제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테이블을 쪼개서 용량은 이제 저장 공간을 아꼈는데 그거를 컴퓨테이션 타임으로 희생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반복되면 이제 이 테이블을 쓸 때는 항상 뭔가 조인을 하고 시작해. 이런 게 이제 있으면은 걔네 테이블은 그냥 다시 또 원래대로 합쳐놓는 거예요. 리던던시 조금 생기겠죠? 근데 그 리던던시 좀 생기는 게 오히려
우리가 무시할 만하다라고 판단할 때는 합치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 때문이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노멀라이즈를 이제 역으로 다시 뒤집어서 디노멀라이즈를 하기도 한다. 이런 거 같이 좀 받으면 좋고, 비슷하게 테이블을 쓸 때마다 조인을 계속해요. 요거를 이제 일종의 펑션으로 만들어 놓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항상 이렇게 합칠 거면은 그 합친 거에 해당하는 또 다른 인터페이스를 만들자. 그게 이제 뷰라고 하는데, 그 뷰를 이제 우리는 조금 뒤에 배울 거고요. 그 뷰가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뷰가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걸 가리켜서 materialized view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정도 같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 실제로 프랙티컬하게는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까지 좀 파악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ER 모델이나 아니면은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한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문제는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문제인데, 어쩔 때는 우리가 연차별로 정보들을 저장을 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은 2004년도 수입, 2005년도 수입, 2006년도 수입 이렇게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다른 정보가 같은 형태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되게 많죠. 근데 저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도별로 구분은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은 컴퍼니 아이디, 어닝스 이렇게 두 개의 컬럼을 갖는 테이블을 매해마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은 한 방법인데, 이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저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 저장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2004년, 2005년 내용을 같이 합치려고 하면은, 아니면 2004년, 2005년 내용을 합쳐놓고 거기서 다시 필터링을 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져요. 저렇게 반복되는 걸 하나의 테이블로 잡아가면은 그건 좋은 옵션이 아니다 하는 거고요. 반복되는 거를 컬럼으로 잡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컴퍼니 아이디 잡고 2004년도에 해당하는 컬럼, 2005년도에 해당하는 컬럼, 2006년도에 해당하는 컬럼 이렇게 하나씩 잡아가면은 저것도 해결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건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게 좋은 방법이 아닌 이유는, 어떤 컴퍼니들은 2007년 되면 없어질 거예요. 어떤 컴퍼니들은 2008년에 새로 생겨요. 그럴 때마다 이런 컬럼들을 이제 다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쓸데없는 널 컬럼들이 엄청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어쩔 때는 2005년, 2007년 요 사이에 결과값들을 모아보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 컬럼들을 합쳐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근데 또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생겨진 그런 구조를 가리켜서 이제 크로스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의 데이터에 대해서 더 추천되는 그런 구조는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어닝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컴퍼니 아이디 그리고 시간을 같이 넣는 거예요. 애트리뷰트로. 그리고 어마운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서서 담으려고 했던 정보를 시간 정보랑 같이 데이터화해서 저거를 놓고 쿼리하기도 좋고 저장하기도 효율적이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리메이닝 이슈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으로는 제대로 잡힐 수가 없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요. 3개의 예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점 관련된 그런 데이터베이스인데, 첫 번째 예제에서는 일단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 주어졌어요. 타이틀, 저자, 저자의 국적, 포맷, 프라이스, 서브젝트, 페이지스 이렇게 쭉 있어요, 정보가. 근데 쭉 하나씩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제 잘 읽어보면은 알겠지만 이렇게는 되면 안 되죠. 주제가 3가지 아이템이 이제 한 컬럼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컬럼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각각으로 찢어 놓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 역시 아주 좋은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작업을 한 게 이제 타이틀이랑 포맷에다가 이렇게 키를 걸어놓고 타이틀에 키를 하나 걸고 이거 타이틀에 키를 하나 걸고 그다음에 포맷에 또 따로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젝트라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었어요.
서브젝트 id라는 친구가 새로 생겼고요. 그래서 서브젝트 이름, MySQL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이렇게 세 개가 각각 잡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타이틀 서브젝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beginning MySQL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optimization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 키로 가져왔고 그거에 해당하는 서브젝트 아이디가 붙어있는 테이블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뭐 일종의 릴레이션십 셋 같은 형태를 가진 테이블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이런 식의 절차를 거치면은 버스 노멀 폼을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좀 데이터가 많은 그런 예인데 타이틀, 포맷, 어서의 국적, 프라이스 페이지, 띵리스, 장르 아이디, 장르 네임, 그리고 퍼블리셔 아이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프라이머리 키예요. 컴파운드 키고 타이틀이랑 포맷을 알면 뭐 나머지 찾을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건데 그 내용들을 곰곰이 보면은 타이틀을 알면은 어서를 알 수 있고 뭐 어서의 국적, 페이지 숫자, 띵리스, 장르 아이디, 장르 네임, 퍼블리셔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타이틀 포맷을 프라이머리 키로 안 해놔도 타이틀만 알아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좀 잘못된데 타이틀이랑 포맷을 알면은 플레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키를 정해놓은 것 그대로 디펜던시를 쓰는 건 프라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세컨드 노멀 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얘를 찢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테이블을 좀 찢어서 타이틀만 프라이머리 키로 갖는 이렇게 애트리뷰트로 갖는 테이블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 테이블에서는 타이틀이랑 포맷을 다 가지고 있고 두 개가 이제 동시에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는 이 두 개를 알면 그래서 가격이 나오는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요 첫 번째 테이블을 가지고 가면서 첫 번째 테이블을 다시 보니까 여기에는 트랜지티브 디펜던시가 있어요. 뭐냐면은 타이틀을 알면은 뭐 다 찾을 수 있죠. 국적, 페이지, 띵리스 찾을 수 있는데 장르 아이디를 알면은 장르 네임이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다시 유추가 되는 애를 밖으로 빼서 이렇게 장르 테이블을 따로 만들고요. 원래 테이블에는 장르 아이디만 남겨놓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서를 알면은 어서 내셔널리티도 나와요. 뭐 동명이인이 지금 이 안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서 알면은 어서 내셔널리티도 나오는데 이것도 밖으로 빼준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예제는 뭐 멀티밸류드 디펜던시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예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아이디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는데 뭐 각각 교보 예를 들면 두 번째는 예스24, 세 번째는 알라딘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체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서로 다른 체인이 서로 다른 매장들을 갖고 있는 정보가 세 번째 콜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교보문고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플로리다에 있고 텍사스에도 있고 예스24도 캘리포니아에 있고 플로리다에 있고 텍사스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 기입된 내용들을 보니까 뭔가 중복된 게 많이 보여요. 이게 뭐냐면은 교보문고에서 이 책을 캘리포니아 지점, 플로리다 지점, 텍사스의 지점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정보를 담는 거예요. 뭔가 정보가 교보가 로케이션을 3개 가지고 있다. 교보가 이 책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정보가 테이블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레코드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책, 릴레이션 모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이것도 세 군데 똑같은 책이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쪼개서 얘랑 한번 묶고
얘랑 뭐 로케이션을 묻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게 펄스 넘버 폼이었죠. 그래서 뭐 이야기한 그대로 프랜차이즈랑 타이틀로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랑 로케이션으로 테이블 또 하나 만들면은 간단하게 펄스 넘버 폼은 지울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예제에서 나와 있습니다.